스포츠 응급처치로는 전통적으로 신체의 생리학적 기전과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상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치를 제공하는 기술적 학문으로 인식되어 왔다. 손상의 종류를 식별하고 휴식, 냉찜질, 압박, 거상과 같은 기본적인 처치 원칙을 적용하며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숙달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은 선수의 생물학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분명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은 스포츠 응급처치라는 복합적인 현상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다. 부상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신체 조직의 파괴에서 끝나지 않으며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의 심리적 충격, 부상을 둘러싼 팀과 조직의 역학관계, 그리고 특정 스포츠가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 현상이다. 따라서 대학원 수준의 심화 교육 과정으로서 스포츠 응급처치로는 기존의 기술, 중심적 관점을 넘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인문사회과학 및 응용사회과학의 영역으로 그 지평을 확장해야 할 학문적 당위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응급처치 기술을 수행하는 기능인을 넘어 복잡한 현장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성찰적 실천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포츠 응급처치 현상을 인문사회과학적 시각에서 탐구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적인 학문적 토대는 스포츠 사회학이다. 스포츠 사회학은 부상과 응급처치를 개인의 불운이나 우연이 아닌 특정 사회 구조와 문화적 맥락의 산물로 이해하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울리 백이주창한 위험 사회 개념은 현대 스포츠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현대 엘리트 스포츠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상의 위험을 내재하고 심지어 이러한 위험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거시적 사회 담론은 개별 스포츠팀이나 공동체 수준에서 위험 문화라는 미시적 규범으로 구체화된다. 부상 투혼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을 참고 경기를 지속하는 행위가 명웅시되거나 동료에게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부상을 숨기는 문화는 선수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응급처치 요구를 지연시키는 강력한 사회적 기제로 작동한다. 스포츠 사회학적 접근은 왜 선수들이 명백한 통증 신호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강행하는지, 팀의 승리라는 집단적 목표가 개인의 건강권과 충돌할 때 어떠한 사회적 압력이 선수에게 가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응급처치 전문가가 단순히 선수의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그 선수가 처한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압력까지 고려하여 개입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스포츠 사회학은 미셸 푸코의 권력 이론을 통해 응급처치 상황을 재조명한다. 선수의 신체는 때로 코치, 감독, 의료진, 에이전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며 이는 의료와 현상으로 나타난다. 부상당한 선수의 신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력 역학이 복잡하게 교차한다. 선수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고통의 목소리는 의료진의 객관적인 진단 데이터와 충돌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경기에 출전을 요구하는 감독의 압력은 선수의 장기적인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진의 판단과 대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선수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혹은 침해당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회학적 질문이다. 따라서 대학원 과정의 스포츠 응급처치로는 이러한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선수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윤리적 판단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응급처치가 단순히 의학적 처방을 내리는 행위를 넘어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학문적 토대는 부상당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스포츠 심리학이다. 스포츠 현장에서의 부상은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뒤흔드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이다. 스포츠 심리학의 상해 반응 통합 모델은 부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인지적 평가, 정서적 반응, 행동적 반응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한다.
선수는 부상을 당하는 순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와 같은 인지적 평가를 거치며 이어서 분노, 우울, 불안, 상실감과 같은 격렬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한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재활 과정에 대한 순응도나 회복 속도와 같은 행동적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응급처치 제공자는 찢어진 인대나 부러진 뼈를 처치하는 동시에 극심한 심리적 충격에 빠진 선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부상 직후 초기 응급처치 과정에서 제공자가 보여주는 공감적인 태도와 적절한 심리적 지지는 선수가 느끼는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재활 과정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대학원 교육 과정에서는 부상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체성의 위기,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심리 상담 및 위기 개입 기법을 연마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심리학은 응급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행동 경제학의 개념들은 스포츠 현장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많은 선수는 나는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을 가지고 위험한 플레이를 감행하며 이는 부상 예방 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면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하는 동료 선수나 지도자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낮은 자기 효능감 때문에 행동을 주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방관자 효과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효과적인 스포츠 응급처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방관자 효과와 같은 심리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응급처치 교육이 인지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고도의 심리적 개입 과정임을 시사한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압박 속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훈련된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학적 전략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학문적 기둥은 스포츠 교육학이다. 스포츠 응급처치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학습할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학적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전통적인 강의식, 암기식 교육 방법은 학습자가 응급처치 절차를 아는 것에 그치게 할 뿐 실제 응급 상황에서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스포츠 교육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 기반 학습이나 문제 중심 학습과 같은 혁신적인 교수 마이너스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모델들은 학습자가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된 시뮬레이션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체화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경기 중 갑자기 쓰러진 선수를 발견하는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학습자는 현장의 혼란스러움, 시간적 압박감, 주변의 소음 등 실제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며 이론으로만 배웠던 응급처치 절차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는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문제 해결의 능동적 주체로서 학습자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은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선수, 지도자, 심판,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를 학습해야 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목표를 구체적인 수행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접근법이다. 또한 교육의 성과를 일회성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는 총괄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에 지속적인 관찰과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형성, 평가의 다양한 기법을 익히고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스포츠 교육학적 접근은 스포츠 응급처치론을 단순한 기술 교과목이 아니라 인간의 학습과 성장을 다루는 정교한 교육, 과학의 한 분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적 성찰은 스포츠 응급처치론의 깊이를 더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의료인문학의 관점은 차가운 의학적 데이터 너머에 있는
부상당한 인간의 고통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의료인문학은 질병이라는 객관적이고 생물학적인 상태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의 총체인 질고를 구분한다. 응급처치 제공자는 선수의 파열된 근육질병을 처치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선수가 겪는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 팀으로부터의 소외감 질고를 함께 돌보아야 한다. 부상당한 선수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서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선수의 부상 서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부상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회복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인간 중심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응급처치 제공자에게 기술적 숙련도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문학적 접근은 스포츠 윤리학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스포츠 응급처치 현장은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선수의 부상 정보를 어디까지 팀과 언론에 공개해야 하는가, 비밀 유지의 의무 대 정보 공개의 의무. 선수가 무리한 출전을 원할 때 의료진은 선수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입해야 하는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 대 온정주의. 팀의 승리를 위해 선수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결과주의 대 의무론 등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는 정해진 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대학원 교육과정의 스포츠 응급처치로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다양한 윤리 이론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성찰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 응급처치로는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될 때 비로소 그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학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기존의 자연과학적 방법론으로는 밝힐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스포츠팀의 위험 문화가 선수들의 부상 보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1년간 팀과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고 면담하는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 기반의 응급처치 훈련이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 비해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과 실제 상황 대처 능력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실험 연구를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다. 부상 경험이 선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에 대한 생애사 연구나 스포츠 미디어가 부상을 재현하는 방식이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담론 분석 연구도 가능하다. 이처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등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스포츠 응급처치와 관련된 풍부하고 다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분야가 독자적인 대학원, 학문 분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으로서 스포츠 응급처치론의 학문적 타당성은 명백하다. 이 학문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을 인간, 조직, 사회 시스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대응, 교육 방안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응용사회과학 분야이다.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며 독자적인 연구 대상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 학문적 외연을 확장할 잠재력이 무한하다. 무엇보다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스포츠 참여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높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학문이다. 따라서 대학원 과정은 학생들이 응급처치 기술을 기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적용되는 인간적, 사회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배출된 전문가들은 단순히 부상당한 신체를 처치하는 것을 넘어 부상당한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선수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문화를 개선하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사회의 핵심 인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스포츠 응급처치론이 기술의 영역을 넘어 진정한 학문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이자 비전이다.